네, 초코시럽 나인이 보냈습니다.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마항 안녕, 나 지금 너무 답답해. 아니, 답답하기보다는 불편하달까? 난 고3이야. 학업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많아. 그렇지만 오늘 마항에게 털어놓고 싶은 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겐 남자친구가 있어. 사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난 그 남자애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관계를 가졌어.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임도 잘하고 있고, 사랑하니까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고. 얼마 전에 우리가 기념일이었거든. 그 아이 집이 비인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저녁을 해 먹었어. 남자친구 요리 참 잘하더라. 맛있게 먹고 분위기 타서 뒹굴거리면서 노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게야. 뻔하지. 그 집 식구들이지. 놀라서 옷가지를 챙겨 들고 숨는다는 게 그만 아래쪽 옷들만 가지고 온 거야. 옷을 다 입고 일이 커질 것 같다고 말한 남자친구 손잡고 그 아이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밖으로 나갔어. 뺨 맞을 준비하고 혼날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나갔어.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는 뺨을 맞고 나는 맞진 않았지만 꾸중을 들었지.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나를 먼저 집으로 보내셨어. 안경도 없고 들고 갔던 가방도 없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가 짐을 가지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고 나갔어. 미안하대. 계속 미안하대. 난 걔한테 미안한 게 없는데 걔 나한테 계속 미안하대.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 우리가 달라진 게 있을까? 없어.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뺨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해. 우리가 잘못이야? 사랑해. 그래. 그 애는 나 책임지겠다고 말도 해. 우린 서로 처음이었거든. 근데 난 그 애가 책임 안 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해. 아니 책임진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내가 싫은데 그 애가 강제로 그런 것도 아닌데 책임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까? 책임이라는 건 둘이 져야 하는 건데 왜 그 애가 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건지. 네, 남자친구보다 훨씬 어른스러우시네요. 내가 너무 프리한 건가? 사랑해서 그랬어.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니 설사 생겼다 그래도 둘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애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역시 그 애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섹스를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생각이야. 우리는 결혼 얘기도 해. 첫째는 딸을 낳자. 눈은 널 닮으면 예쁠 거야. 응, 몸매는 너 닮으면 예쁠 거고 현실 모르는 꼬맹이들의 이야기라고 어른들은 말할지 모르겠어. 그치만 적어도 난 현실적이야. 사랑하니까 그랬어. 지금 남친이 내 미래의 남편이 아니더라도 미안한 마음은 티끌 만큼도 없을 거야. 물론 지금은 남친을 사랑해.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하고 그 아이 부모님께 들켰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야. 너무 긴가? 아이디 정지형 먹일 테야? 얘기부터 급하니까 들어봅시다. 그 아이 어머니가 그 아이 뺨을 때리셨어. 그 집에선 걔를 없는 아들인 셈 치고 있대. 부모님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있대. 우리 둘 다 공부는 꽤 해. 난 꽤 했었고 그 아이는 꽤 하고 과거형과 진행형이지.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들켰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거 이벤트라고 불러. 기념일에 일어났던 이벤트. 부모님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없는 자식 취급을 받고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위에서 말했듯 우린 여전히 서로 만나서 섹스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래. 남들이 눈살 찌푸리게 길거리에서 그럴 순 없잖아. 서로 처음이라서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집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도 집에서 그랬던 거고. DVD방, 노래방? 난 그런 거 싫어. 영업주한테 피해나 줄 뿐이라고 생각해. 그 아이 부모님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더라면, 우리를 보듬어 주셨다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랬다면 우리 조금은, 이건 가짜는 변명인가? 우리가 죄인인 거야? 답답해 마음. 어른의 성인의 시각에서 마음은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수 있을까? 두서 없어서 미안해. 그럼 곧 쓰리는 이만 공부나 하러 갈게. 자, 생각도 어른스러우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하는 행위도 무절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피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적절한 배려라든가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깜짝 놀랄 만큼 어른스럽게 두 분이 굴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른스럽게 군다는 것과 어른인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3인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성인들 수준의 연애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집은 가족들 모두의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는 부모님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비록 그 집이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든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든 그 집은요, 그 가족들이 모두 둥지를 틀고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두 분이 이 지금 어린 나이에 연애에 돌입해서 이 두 분이 무흐한 시간을 가질 장소가 집밖에 없다는 건 이 두 사람의 사정이고요. 자, 보세요. 벌써 다른 가족들의 생활을 침범하게 되잖아요. 저쪽 집에서 이거를 이해해 준다고 쳐요. 진짜 이해해 준다고 쳐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식구들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뜨 들어오다가 아들놈하고 여자친구가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집에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전화 한번 해가지고서 그래 아버지 어머니 지금 들어간다. 그래 좀 이따가 보자. 이러고서 들어가야겠죠. 무슨 짓입니까? 왜 그래요? 그 집이 그 집 아들 혼자 거예요? 저는 만일 같은 경우가 됐다면 그런 걸로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지금 고3인데 정신이 있냐 없냐, 청소년인데 뭐하는 짓이냐, 그거 이전에 너 왜 그러니? 이 집은 엄마 아버지 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다. 네 집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마련한 집이지만 엄마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 안 해. 너랑 같이 쓰는 집인데 왜 혼자 쓰듯이 이딴 식으로 다른 가족들을 불편하게 해야 되니? 라고 저는 먼저 그 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어른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들내미 이 따귀를 때린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집 그댁 부모님도 이해가 가는 게 벌써 세대가 그렇게 연배가 높으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일단 화가 난다, 분노한다, 얘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얘가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에 여자 만나서 이게 뭐한 짓이냐, 이전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 두 분만 당황하셨겠어요? 부모님들도 당황하셨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그래 옷 다 입었냐, 둘 다 이리로 와봐라. 네가 여자친구니? 그래 이름 뭐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래 우리 아이 만난 지 얼마 되니? 이러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양도 안 그럴 거야. 일단 집에 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얘기를 하겠지. 거기서 뭐 얼마나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겠어요. 두 분의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인 이 아들내미가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그 집 부모님한테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글쎄 멀쩡히 자기들 해나갈 일 잘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커플 같으면 나이는 어리지만 두 분 다 딱 부러지게 자기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이 이 두 사람을 막을 순 없어요. 초코시럽 나인양의 사랑은 이루어질 겁니다. 두 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과연 두 분이 안 변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대비나 이런 것들은 두 분이 다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는 아직 좀 어린 것 같고, 제가 남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첫 여자친구, 진정한 의미의 첫 여자친구에 대해서 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게. 지금 초코시럽 나인 양이 지적하듯이 책임을 져도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고,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내 아이들이 고3 정도까지 됐을 때 그런 식의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남자로서 우쭐대면서 내가 남자니까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질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나이 먹으면서 바뀌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나이 먹으면서 바뀌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시각에 있다고 말 못하죠. 좋습니다. 예쁜 사람 키워가시고요. 다 좋은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두 분이서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쎄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은 있어요. 뭐냐면 두 분 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두 분보다 더 이르게 사랑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처럼. 근데 제가 워낙 늦된 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늦되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는 느낌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고 이렇게 너 아직도 너 뭐 이런 소리 좀 들었지만 제 인생 손해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청소년 시절에 또 미성년자일 때 어릴 때 성이라는 강물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죽어도 건너지 마라. 건너는 게 죄악이다. 라고 얘기는 저는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저는 20살이 넘고 나서 그 강을 건넜지만 그 이전에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단지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 강은 건널 수는 있어도 돌아올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순결한 상태에 있다가 그 버진을 깨트리면서 그 강을 건너갈 수는 있지만 순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이가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가슴에 콩닥콩닥 뛰고 다시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고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어린이가 되고 물론 다시 순진하고 순결무구한 그런 마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성에 대해서 한번 눈을 뜨고 나면 그 눈을 뜬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드리다시피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종류의 강이기 때문에 순결한 상태에서는 성적으로 순결한 상태에서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좀 덜 어른스럽고 순진하고 세상을 잘 모르지만 그 상태를 충분히 더 즐길 만큼 즐긴 다음에 강을 건너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두 분이서 어른 못지않은 책임감과 배려와 그리고 어른 못지않은 이 연애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제를 하신다면 그것을 제가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것을 선이다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자 문제가 된 거는 이 이벤트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이벤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뒤에 제 딸이 나오는데요. 제 딸이나 아들이 앞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이라는 강을 조금 남들에 비해서 너무 늦지는 말고 느지막이 건넜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기왕 일찍 건널 거라면 그리고 부모가 쇠사슬을 채워놓거나 몸에다 GPS 장치를 어디다 심어놓거나 무슨 저 화상캠을 뒤통수에다 달아가지고서 인격을 침해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꾸리꾸리한 숙박업소나 무슨 뭐 위험한 장소나 지저분한 장소나 이런 데보다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집이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부모로부터의 한 번의 배려인 거지.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번 주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 같구나. 혼자 집 볼 수 있지. 뭐 이런 한두 번의 배려인 거지. 그거를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하는 집을 말입니다. 무슨 숙박업소처럼 오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두 분의 사정은 딱하지만 두 분의 잘못이에요. 예.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그쪽 부모님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지는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 부모님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더라면 하고 무척 아쉬워하시지만 더 살벌할 수도 있었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내미가 고3인데 여자친구하고 이건 딱 볼 때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아들내미는 따귀 한 방.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는 넌 집에 가라. 이 상황이었는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어.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는데 이 이상한 여자애가 얘가 지금 우리 아들내미를 꼬셔가지고서 애를 망쳐가지고 거기다가 이것이 감히
우리 집 구석까지 기어 들어와서 이딴 짓을 그러면서 머리 끄댕이 붙잡고 야 이 X야 세모야 네모야 너희 부모한테 가자 뭐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반응은 조금 더 세련되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정도면 그 세대 부모님의 어쨌든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남자친구를 이해하듯이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집 부모님도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상식에 어긋난 건 아닌데요. 그 자녀를 따귀를 때리는 게 잘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따귀 때리는 게 말입니다. 너 일로 와봐. 너는 맞아야 되니까 한 대 맞아. 뭐 이게 아니라 좌절과 당황에 의한 당혹의 따귀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성인과 같은 수준의 연애를 미성년자 또 고등학생들이 유지를 한다는 것은 뭐 이건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딱 부러지게 딱딱딱 일들을 어른처럼 이렇게 어른스럽게 사고방식도 가지고 계시고 행동도 그 적정 수준을 지키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사실 어른이 되고 나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허유 내가 완전히 불장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20대 때 제 모습을 보면은 허유 진짜 위험한 불장난을 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20대 때 저한테도 하는걸요. 뭐. 그러니까 꼭 제가 지금 사연 보낸 우리 초코시럽 식구가 미성년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30살 때 10대 때를 뒤돌아보면 위험스러웠어 어휴라고 얘기하게 돼 있는 거고 40살 때 20살 때를 뒤돌아보면 난 그때 애였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